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, 포천시장 선거 관련 내용인데요.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. 네, 특히 그 배경연 현 시장님하고 박윤국 전 시장님, 이 두 분의 뭐랄까 세 번째 맞대결 가능성, 이게 핵심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자료들 보니까 시작은 역시 최근 대선 결과 같아요. 그 포천시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년 만에 이겼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32년만. 근데 그 표 차이가 2.98%포인트? 그러니까 한 2,800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. 정말 신승이었죠. 아슬아슬했어요. 와, 2,800표. 이 숫자가 진짜 계속 나오더라고요, 자료들 보니까. 백 시장님하고 박 전 시장님 이미 2018년, 2022년에 붙어서 1승 1패씩 하셨고요. 그렇죠? 근데 두 번 다 표 차이가 정말 크지 않았어요.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. 진짜 숙명의 라이벌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포천이 뭐랄까, 이제는 더 이상 특정 정당의 텃밭이다. 이렇게 부르기 어렵다는 것도 자료들 보면 느껴지죠. 아, 맞아요. 2018년엔 민주당 시장 나왔다가 2022년엔 또 국민의힘이 탈환하고 그리고 또 2024년 총선은 다시 민주당 우세였고요. 네, 네. 완전 엎치락뒤치락? 선거 때마다 민심이 정말 요동치는 거죠. 예측이 참 어려운 지역이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 두 분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건지 또 포천 민심을 어디로 갈지 좀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한번 보죠. 자, 그럼 먼저 그 32년 만에 민주당 대선 승리,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역시 포천 표심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했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중앙정치 이슈나 뭐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표심이 확확 움직이는 거예요. 스윙보터 지역이 된 거네요, 확실히. 그렇죠.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또 자료 보니까 이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꼭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,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럴 수 있죠.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, 특히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. 정부 성과가 변수가 되겠군요. 네. 그리고 또 포천 내부만 봐도 표심 양극화 현상이 꽤 뚜렷해요. 자료에 나온 읍면동별 득표율 보면 딱 나오는데 소우룹이나 선단동, 포천동 같은 도심은 민주당이 좀 우세하고요. 아, 도심은 민주당. 네. 그리고 외곽에 있는 면 단위 농촌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도농 간의 차이가 꽤 나는데도 결국 선거 결과는 맨날 그 3,000표 내외, 그 박빙승부로 끝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. 그럼 결국에는 이 3,000표 안팎에 있는 뭐랄까 중도층 아니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부동층 이분들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 이거랑 네, 그거랑 또 각자 핵심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.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. 아 그렇죠. 투표율도 중요하겠네요.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. 바로 제3지대인데요. 지난 대선 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포천에서 6.63%를 얻었어요. 이게 표로 따지면 한 6,300표 정도거든요. 6,300표. 이것도 적은 표가 아니네요. 그럼요. 이 표들이 내년에는 어디로 갈지, 또 개혁신당이 후보를 낼지 말지, 이런 것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고요. 아,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 같은 것도 무시 못하죠. 혹시 뭐 내홍이나 분열 가능성 같은 거요? 와 정말 변수가 많네요.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자료에 보면 정치권에서는 박윤국 전 시장이 대선 승리 분위기도 있고 하니 출마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. 네,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. 만약에 진짜로 출마하신다면 백영년 현 시장님하고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 싸움이 볼만하겠는데요. 그렇죠. 각자 전략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죠. 백 시장님 쪽은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랑 뭐 재임 기간 동안 이런 거 했다, 지역 발전 계속 이어가겠다, 이걸 강조하실 것 같고요. 네, 성과랑 연속성. 박 전 시장님 쪽은 이제 중앙정부,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, 이런 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비전, 변화를 내세우면서 맞붙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뭐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까요. 자료 마지막에도 그 포천일보 대표님 코멘트가 있던데 하승원 대표님이었죠. 그 사이에 정치 지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당내 공천은 어떻게 될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. 섣불리 예측하기는 정말 이르죠.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도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. 네.
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이 결국 포천의 정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계속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32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이 이긴 거, 1승 1패 라이벌의 3차전 가능성, 도농 간 표심 차이, 제3지대, 정당 내부 문제. 와,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다층적이고 정말 예측 불가능해요. 결국 핵심은 아까부터 계속 나온 그 숫자, 약 3,000표 차이. 이 3,000표를 잡는 스윙 보터들의 선택에 포천의 미래가 달렸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백 시장님과 박 전 시장님의 잠재적인 세 번째 대결은 단순히 누가 이기냐를 넘어서 포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이 자료들을 쭉 보시니까 내년 포천시장 선거에서 이 결정적인 3,000표, 이 표들의 향방을 갈 단 하나의 요인을 꼽으라면 당신께서는 뭘 꼽으시겠어요? 글쎄요,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일까요?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확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? 그것도 아니면 진짜 예상 못한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또 터질까요?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포천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네요.